영유권 분쟁으로 뜨거운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었던 것 같은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파고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라고 하면은 영어로 사우스 차이나 씨 이렇게 되겠나요? 여기가 중국의 남쪽 바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중국의 남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 밑에 네. 베트남, 필리핀,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 자체는 원래 유럽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 바다가 이제 중국의 남쪽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남중국해라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건 대만 위에 있는 건 동중국해.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영유권 분쟁이 이제 좀 심해지니까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 네. 동남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 자체는 이게 중국 바다기 때문에 남중국해가 아니라 네네.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바다. 그 중에서 남쪽 바다. 네네. 그래서 남중국해. 그러니까 중국을 가기 위한 바다다.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런데 지금 7개 국가가 자기네 그 바다라고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도 나왔지만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까지 아주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필리핀 충돌이 더 격화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굉장히 물대포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중국, 대만 포함해서 7개국인데 네네. 동남아 국가들끼리는 무력 충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 외교적으로 이제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가장 최근에는 2년 전부터 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세컨 토무 쇼라고 있습니다. 사비나 쇼. 그게 이제 모래톱인데 네네. 거기 이제 관련해서 필리핀 해경 함정이라든지 필리핀 해군하고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 네네. 때문에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굉장히 외교적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필리핀은 중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주위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네. 호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필리핀과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이 제가 딱 봐도 필리핀에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우리 해역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중국은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네. 남중국해 남쪽에 보면 스프렐리 군도라는 섬이라기보단 사구, 모래톱, 산호초가 수십 개, 한 70개가 이제 몰려 있는 지역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수위가 썰물 때 낮아지면 조금 보이고 높아지면 안 보이는 이런 지역인데 그전에는 이제 무력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화면에 나오는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저게 이제 구단선입니다. 네네. 다 자기 거다. 이게 저게 다 포함된 지역 면적의 범위가 남중국해 한 90%가 되는데 네네. 그럼 근거는 뭐냐?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역사적인 거요? 수백 년 전부터 청나라 때부터 네네. 중국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고 네. 그다음에 이 함대를 파견해서 네. 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위치가 네. 유엔 해양법 협약 에 따르면 200헬이 있지 않습니까? 374km 네네. 이내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필리핀의 그 가장 가까운 섬이 팔라완 섬입니다. 네. 팔라완 섬에서 200km가 안 됩니다. 네네. 거기 근처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뭐 만약에 이제 중국 주장대로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당나라 때부터도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제법상으로 중국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뭐 아주 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게 네. 한 1970년대부터입니다. 원래 그 저기 19단선에 의해서 남중국해 영유권은 그 중화민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에 중화민국이 주장을 대만으로 가서 1947년에 이제 처음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9년도에 그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PRC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개성을 해가지고 네네. 이 중국이 이제 그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을 하다가 말로만 하다가 네네. 실력 행사를 1974년도에 했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남중국해 남쪽의 스프렐리 군도인데 네. 그 위쪽에 보시면 파라셀 군도라고 있어요. 네. 그 중국의 원래 최남단이었던 하이난섬에서 가까운데 그게 1974년이면 네. 베트남 전쟁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파라셀 군도는 남베트남이 그 일종의 그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남북 베트남이 전쟁하는 와중에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네. 남베트남이 이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네. 중국 해군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해전을 벌였습니다. 네네. 1974년도에. 네네. 그래서 파라셀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을 했고요. 네. 그게 첫 번째 중국이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1988년도에 네. 14년 후에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최근에 문제가 된 세컨드 토무 숄 앞에 보면 미스치프 암초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1974년도, 1994년, 그 두 번째는 88년도는 베트남하고 전쟁이네요. 네. 베트남하고 그 스프렐리 군도에 그 존슨 리프라든지 베트남하고도 또 해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 스프렐리 군도에 베트남이 관할을 하고 있던 뭐 존슨 암초라든지 6개인가를 뺏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4년도에 지금 필리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그 미스치프 암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그 무력으로 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렐리 군도가 이제 남쪽 지역인데 중국은 원래 저 스프렐리 군도의 그 미스치프 암초나 이런 지역은 중국의 해남도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300km 이내. 네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74년, 88년, 그다음에 94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2년 네. 스크라보로 숄, 그 미군이 그 수백만 기지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북쪽 지역이 아니고 남쪽 전역까지 영유권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부터 중국이 스프렐리 군도 7개 인공섬 중에서 7개 확보한 암초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3개 그 큰 게 있습니다. 미스치포 암초. 네네. 그다음에 수비 암초, 파이어리크로스 암초 3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인공섬을 그 준석이를 가져와 가지고 모래를 포올려 가지고 이 인공섬을 만들고 그걸 군사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뭐 남중국해 전역에 대해서 감시, 정찰,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네네. 힘으로 하는 건데 중국은 2016년도에 그 국제상설재판소에서 이게 중국 역사적 이 근거에 의한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 네.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이제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땅도 넓으면서 왜 이렇게 뭐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도 경제적 측면이지만 무엇보다도 영토 주권의 측면에서는 물러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그런 모양새일 텐데 결국은 SOS를 칠 수밖에
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대상은 또 미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년이죠. 2024년 4월 달에 네. 그 당시에 그 기시다 일본 수상이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작년 초에 필리핀과 중국이 그 제가 말씀드린 사비나 쇼얼, 세컨토모 쇼얼에서 물대포 사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의도적인 충돌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필리핀 해군 해경 이 선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네. 그래서 필리핀이 SOS를 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SOS를 쳤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워싱턴 DC를 같은 기간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미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미일필 3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 동아시아 이 해양안보, 특히 남중국해 해양안보, 필리핀 주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 협력을 하자. 네. 그래서 미국이 뭐 무기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지원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그 스쿼드 쿼드 아시죠? 네네. 에 대해 가지고 이제 스쿼드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 협력 안보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게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 넘어와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그 헤그세 국방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그 이 안보 공약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바이든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무기 그 원조 있죠. 네. 에 대해서 그건 그대로 주고 거기다가 500만 달러를 더 주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F-16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요. 네. 이것도 판매하기로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필리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관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국도 남중국해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은 어떤 그 중요한 가치가 미국에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네. 국제적인 어떤 그 오명을 무시하고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일종의 그 컨트롤, 통제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뭐냐 하면 원래 잘 아시다시피 이쪽 서태평양의 그 이 해양 안보는 미 칠함대,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양 질서, 이 해양 수송로의 안정이 확보가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이 계속 통제하는 걸 그대로 두면 네. 그게 이제 일본부터 해가지고 대만, 필리핀 쭉 이어지는 게 이게 제1도련선이거든요. 이걸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또 그게 이제 중국의 그 해양 굴기 전략인데 중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오는데 네. 그게 말라케 해협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해 가지고 대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군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타파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미국도 포용할 수 있고 중국도 포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삼국지 얘기로 하면 천하반분지계입니다. 태평양이 넓으니까 서태평양은 중국이 하고 네네. 세력권으로 하고 삼분지계는 아니고 반분지계. 반분지계, 천하반분지계인 거죠. 네네. 뭐 그 얘기인데 네. 네, 그런 면에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주면 네. 일종의 중국한테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남중국해 지역에 바다 밑에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가스 지금 탐사한 결과를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남중국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시진핑 3기, 4기의 제일 중요한 정치적 정당성 근거인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필사적인 지금 일종의 이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있고요. 이게 뭐 우리한테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통상국가고 개방적 통상국가고 에너지 수입도 다 그쪽으로 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해양 수송로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남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봐도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올해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 갈등이 훨씬 더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관세를 100% 넘게 뭐 올린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미중 간의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격화되면 그 반사적 효과로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동맹은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가 있겠네요. 뭐 이미 이 트럼프 정부의 그 대아시아 정책, 네. 특히 안보 정책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지금 형체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의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엘브리치 콜비가 이제 상원에서 인준이 됐는데 네. 엘브리치 콜비의 지론이 그렇습니다.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물러나서 중국의 배타적 세력권이 되면 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고 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중동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결시키고 가자 전쟁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태평양에 집중을 해서 중국 견제 이게 이제 그 엘버스 콜비의 얘기인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뭐 관세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동맹 경시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물론이고요. 이런 그 일종의 라이크 마인디드 파트너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남중국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는 서해가 있잖아요. 네. 황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우리 그 서해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그런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무슨 이게 철골 구조물을 세웠는데 그게 굉장히 찜찜하고 그다음에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겁니까? 이 한중 간에는 이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 해안선에서 200헬인데 네. 이 서해가 폭이 좁기 때문에 중국 EEZ하고 한국 EEZ가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양 경계 협정을 해 가지고 네. 그걸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20년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을 잠정 조치 수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동 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PMG죠? 예, PMG.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통고 없이 무슨 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2년 전부터 네. 폭 700m, 그 길이 700m, 엄청나게 큰 철골 구조물을 지금까지 2개 설치했고, 네네. 앞으로 10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걸 쭉 이어놓으면 일종의 한 10km 이상 네. 일종의 인공섬이에요. 네. 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그 야금야금 그렇게 회색지대 전략으로 한 게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전문가들, 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네. 굉장히 이거는 전조가 위험하다. 네네. 중국의 전략 자체는 이런 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네. 하면서 한편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금 야금야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외국 전문가들은 지금은 당장 이게 떠 있거든요. 부유식인데 당장 떠 있는 철골 구조물인데 언제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뀔지 모른다. 네. 그래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억제, 디터런스를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다. 네. 이거는 남중국해가 지금 거의 뭐 내회화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제 서해로 2단계로 그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굉장히 그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중국에서는 양식용이라고 주장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이 그 민간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네. 그 필리핀의 이 관할하에 있던 이 미스치프 암초라든지 네. 여러 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시설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부들 그 태풍 있을 때 피난처다, 민간 시설이다. 네. 이러다가 나중에 군사기지로 만들었는데 네네. 중국이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과거에 했던 행동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걸로 봤을 때는 100% 믿을 수가 없고 네. 물론 뭐 선의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건 중요한데 우호적으로 보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저 지금 보시죠. 저 양식 시설인데 네. 이게 굉장히 큽니다. 폭 700m, 길이 700m. 저게 12개 들어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거는 라인이거든요. 네. 일종의. 네. 방어선 통제가 되고 저기가 지금 우리 서해에서 한 300km밖에 안 됩니다. 저기 군사 기지로 전환된다라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 네. 앞바다에. 네. 뭐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결기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한 구조물과 찜찜한 주장, 남중국해를 선례로 삼아가지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연구센터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